정치 인사들을 모아 속풀이하는 시간 일타 정치입니다. 박영시 시사 에디터 양지열 변호사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뉴스를 봤는데 너무 깜짝 놀라서 두 분 의견을 좀 여쭙고 싶었어요. 인천에 치킨집 업주가 있는데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문구를 달았다가 폭행을 당했어요. 근데 이 업주가 어떤 업주냐면 윤석열 탄핵 이후에 가게 앞에서 파면 축하 문구도 달았었던 업주라고 네. 합니다. 해당 업주가 치킨 본사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받기도 했다고 해요. 뭐 이제 원복이 되긴 했죠. 왜냐하면 그 문구 때문에 지읒치킨 그 쪽에서 가맹점에 대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네티즌들의 이제 반발이 생기니까 그 조치를 거둬들이긴 했었죠. 예. 근데 이게 전반적인 여론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런 당연히.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도 이제 우리가 흔히 극우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극우라고 예.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사람들은 특징일 수밖에 없는 게 폭력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극우라고 하는 이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있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 그러니까 공권력에 의한 체제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부인하는 방법, 왜 부인하냐면 자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자체는 대표적으로 부정선거로 인한 것, 아니면 북한에 의한 것, 내지는 중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권력이라든가 체제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들이 주입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국민 저항권이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극우에서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단으로는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없는 게 정당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은 세월호 참사 추모도 이제 극우 쪽에서는 이거를 뭐 완전히 그 진실을 거꾸로 뒤집어서 사고도 아닌 것을 막 이렇게 꾸며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업주에 대해서도 너도 지금 뭐 좌파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해가면서 폭력을 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심지어 예. 종교적인 어떤 성격까지 가미가 되면 이것이 이 전쟁을 통해서 악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성전으로까지 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극우 쪽에 주장을 하는 분들하고는 논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당한 체제를 아예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이 말하는 수단 자체가 폭력인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사회면의 폭행 사건 기사 하나로 치부되기에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사회가 이제 그 정치적으로 뭐 양극단에 몰렸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내란 정국 이후엔 사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양극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야 간에 혹은 진보와 보수 간의 어떤 갈등이 심했을 때나 주로 쓰는 표현이지, 지금 이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우리 헌법 21조에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다시 명시되어 있거든요. 민주사회에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중요한 권리인데, 자신의 가게의 전광판에다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 추모 문구를 걸었다고 해서 이것이 누군가에게 두드려 맞을 그럴 일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반상식적이고 이거는 반법률적인 행위를 상대방이 이 업주분에게 저지른 거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법대로 원칙대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이지 어떤 다름의 영역으로 뭐 양극단으로 의견이 나누어져서 정치색 때문에 누가 누군가와의 갈등을 벌인다는 문제로 치환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영희님이 엄벌해 주세요. 법치주의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영희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한 이틀 안 보이셨는데 이틀이면 오랜만이에요. 휴가 다녀오셨나? 혹시 뭐 이게 네. 가족이거나 그건 영희님 아니죠? 아닙니다. 네, 영희님 보고 싶었습니다. 네, 법치주의를 또 망가뜨리고 있는 한 사람. 네, 우리나라의 가장 법치주의 파괴자라고 할까요? 윤석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측에서 계속해서 뭔가 언론에 자기 입장을 막 내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노골적인 정치 보복이다. 법무부 장관도 공범이다. 전직 대통령의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이 국가적인 수치다. 이게 다 뭔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어떤 집단과 그 상대 집단 간의 어떤 대결 구도를 만드는 보도가 지금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 특검 측과 가령 윤석열 측의 기싸움, 뭐 이런 식으로의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이건 성립될 수 없는 싸움이죠. 그러니까 피의자가 감히 국민의 요구와 부름을 받아서 탄생한 특검의
지금 고집을 넘어서 사실 막장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은 결국 여론전에서 윤석열 측이 이렇게 부당한 공권력에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 여론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윤석열이 12월 3일 이후에 자신의 내란 행위를 덮고자 혹은 뭐 파면 이후에도 이 위헌 위법적인 어떤 뭐랄까 수사기관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늘 해왔던 방식입니다. 지금 윤 어게인 집단이라는 게 거의 한 줌밖에 안 된다고들 하잖아요. 뭐 극우 유튜브들도 마찬가지고 길거리에 나와 있는 세력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한 줌도 안 되는 세력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윤석열 측의 변호사들이 여론전의 일환으로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한다고 보고요. 이게 아이러니하다고 보는 게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특검에서 공개 브리핑을 했는데 그때 뭐 속옷 차림으로 있었다, 뭐 팬티만 입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외신에까지 이게 보도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브리핑에서 왜 공개적으로 피의자를 망신 주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렇게까지 세세히 브리핑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비판했던 쪽이 윤석열 측 변호사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실패하고 누가 더 여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누가 더 그때 당시의 상황을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했던 말을 반사해버리면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굳이 그들의 말에 따르자면 예. 저는 이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모순적이다라고 보고 있죠. 저는 어제 조금 거슬렸던 게 윤석열 측 변호인이 계속해서 대통령님께서 대통령님 네. 계속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뭐 많이 쓰는 표현으로 긁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긁혔어요. 그러냐면 그걸 노리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왜 그러냐면 뭐 언론에서 보도할 때도 그렇고 저는 이거를 실패였다라는 식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응한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실패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윤석열이 관저에 처박혀 있으면서 공권력을 동원하는 그러니까 경호처는 공권력이거든요. 예? 아직도 파면을 당한 주자에도 공권력을 동원해서 체포를 막고 있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은 달라요. 이자가 지금 갈 수 있는 곳은 그렇게 저항을 해봐야 그냥 구치소에 자기 독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포해서 끌고 나오지 못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정치적 위상이 올라가 있다거나 우리가 공권력이 무력화됐다거나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저도 화납니다. 그리고 특검이라든가 혹시 이 교정당국에서 법무부에서 한 집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면 그거 보완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자칫 잘못해서 이자 때문에 법 취지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막 받아들이면 뭐가 되냐면 그 법 취지를 뛰어넘는 수단을 써야 된다는 목소리가 이쪽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구나 다를 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리고 그거를 저들은 노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대등한 싸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려는 거고 그렇게 여론을 만들어야 지금 박영식 앵커가 지적한 것처럼 한 줌밖에 안 되는 자들이 우리도 정당에 쟤들도 저렇게 나왔잖아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저도 화나요 개인적으로. 사실 심정적으로만 따지면 저라도 들어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뭐 어디라도 좀 패해서 두들겨 패서라도 끌고 나오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안 하는 이유가 우리는 우리를 지킨다라는 것이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자가 갈 곳을 그렇게 저항한다고 해도 독방뿐입니다. 네, 그거를 너무 그렇게 막 실패했고 막 무력하고 이렇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즘에 귀여운 댓글들 많잖아요. 어떤 댓글이요? 너 그래봐야 깜빵. 너 그래봐야 무기징역. 너 그래봐야 최대 사형. 뭐 이런 얘기를 댓글에 귀엽게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또 그런 댓글 보니까 또 위안이 돼요. 그 저도 좀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 좀 감정이 조절이 되네요. 예. 조금만 예. 조금만. 네, 저도 화납니다. 똑같이 화납니다. 잘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하지만 네, 그렇게 봐주셔서 그런 분도 있다라는 거. 네. 일단 김건희 특검이 근데 체포영장을 재청구를 할지 아니면은 그 바로 기소로 넘어갈지에 대해서 아직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재청구하지 않고 즉 체포영장 집행을 새로 하기 위한 시도를 안 한다면 특검 쪽에서는 윤석열한테 어쨌든 형식상으로는 마치 패배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소를 한다라는 것은 수사 없이 그러니까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이미 어제 밝힌 바대로 어차피 이 특검의 조사에 나가면 묵비권을 사용할 피의자에 대해서 이렇게 망신을 주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검찰은 수사하지 않고 기소한 사례가 있다라고 그 사례를 언급하면서 그냥 기소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요청을 했어요. 주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특검 말대로 수사 없이 그냥 기소해버리면 그냥 윤석열 측 변호인 말을 따라가는 게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만 본다면 사실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요. 더 자존심 상하는 것은 체포영장 집행을 지금 내란 특검도 못했고 김건희 특검도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언젠간 윤석열에 대한 특검 조사를 최혜병 특검도 시도를 해야 되고 맞아요. 내란 특검도 재시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냥 수사 없이 기소했다가 갑자기 내란 특검에서 뭐 불현듯 의지가 생겨서 체포영장 청구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 혹은 최혜병 특검 쪽에서 또 그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해버리면 또 경쟁 구도에서 김건희 특검이 밀린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경쟁 견제 뭐 특검들끼리 그렇게 선의 경쟁하는 거 너무 좋은데 어떤 특검이든 간에 어쨌든 법의 원칙을 세우는 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두 번의 실패라고 어쨌든 두 번의 어떤 영장 집행이 어려웠다면 대한민국은 3-4번 사회 아닙니까? 3번은 해봐야죠. 와, 했으면 좋겠다. 뭐 저는 그런 모습도 뭐 고민도 더 필요할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또 노력하는 모습도 필요할 것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김건희를 구속시키기에는 윤석열이 체포 안 된 게 더 나아요. 아, 이게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건희가 출석을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뭐 비아폰에 영부인님이라고 설정이 돼 있고 대통령과 동급으로 비아폰을 쓸 수 있었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 휴대전화로 다 갔다가 대통령 때 휴대전화로 다 갔다가 자기가 막 답변 쓰고 있고 공천에 관여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냐면 윤석열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걸 김건희 특검에 가서 그건 제가 한 겁니다. 공천 개입. 아니, 도이치모터스가 공천 개입 제가 한 거고 아니 뭐 김건희 뭐 우리 안 사람이야 뭘 모르는데 그냥 선의로 전화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얘기를 해준다면 김건희는 그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될 수 있죠. 근데 윤석열이 저렇게 버티고 있으면 김건희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증거들이. 그래서 윤석열이 안 나오는 게 김건희의 구속에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까지 아마 특검에서 고민을 할 것 같고요. 저도 뭐 한 번 정도 다시 뭐 시도해 보는 거는 필요하고 또 석연치 않게 지금 이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무슨 뭐 변론 과정, 구금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변호인 변호권을 접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거꾸로 또 특검 쪽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구치소에서 변호인들이 들어와서는 안 될 곳까지 들어와 있었다라는 식의 네. 주장들이 맞서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정도는 한번 시도를 다시 해볼 수가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그러니까 저도 심정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담요 뒤집어 써서 뚫뚫 묶어서 나오고 이런 것까지는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그냥 강요 내지는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갑은 채웠으면 좋겠는데. 수갑을 채우는 건 필요하죠. 필요할 수 수갑. 있습니다. 수갑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수갑을 채우는 것도 본인의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김계리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의자에 있는 걸 뭐 이렇게 정하는데 뒤에서 의자채 묶고 나오려고 하다가 떨어져서 엉덩방아부터 찧었다라고 뭐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데 그럴 상황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정할 수 없게끔 이제 수갑을 채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이고 이 부분에 하나 지금 말이 엇갈리고 있는데 애초에 의자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구치소 방에서 집행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어제 말씀하셨죠. 어제 네. 지적을 했죠. 근데 구치소 방에서 집행하지 않았던 부분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관한 해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를 쫙 끌어다가 윤석열 측에서는 아니 말이야 체포 안 한다고 얘기해놓고 변호인 만나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체포하러 들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거꾸로 이게 마치 체포 응할 것처럼 나와가지고 변호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난동을 피운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이제 수갑을 채우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논란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시도 한 번 정도는 더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말씀 들어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근데 변호사가 체포영장 집행을 할 때 구치소에 8시에 출입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원래 보통 9시부터 가는 거잖아요. 안 되죠. 그리고 장소에 있어서도 특검 측에서는 변호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곳까지 들어와 있었다라고 여러 얘기하고 가지 지금 있거든요. 특혜 얘기가 나오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구치소 쪽의 특혜인지 건지 아니면 구치소 측에서도 이런 일을 처음 겪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순히 나와서 나 변호인 입회하에서 가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들어준 건지,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남아 있으면 계속 이게 여론전의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그 여론전의 도구로 쓰여서
국민들은 그걸 바라보는 상식 있는 국민들은 화가 나고 또 그 반대에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걸 막 소재로 이용하는 일은 깔끔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특혜가 확실한 것 같은 게 8시부터 변호인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처음인 거잖아요. 처음이든 아니든 아무튼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고. 원래 뭐 변호사들 출입은 9시부터 다 구치소는 가능하다고. 아니,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을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겠죠. 기준이 다 무너집니까? 윤석열 앞에서만. 그렇지. 예.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장에 대한 이 책임론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이제 그 특위에서 방문을 했죠. 조사를 했죠. 그 결과 밝혀졌던 부분이 주말에 원래 접견 못 하거든요. 예. 주말에도 접견을 허용해 줬다라고 하고 접견 시간 넘어서도 허용해 줬다고 그랬고 그리고 일반 접견실이 아니라 별도의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할 때 쓰이는 조사실에서 접견을 허용해 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 다 특혜를 받은 건 명백해 보여요. 이거는 김현우 구치소장이 해명 내지는 이에 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쌓여 있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왜 변호인들이 왜 만난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이 일부러 노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변호인들 보는 앞에서 그 체포 당하거나 아니면 그 앞에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서 여론전에 소재로 쓰려고 그걸 연출했다고까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거에 넘어가지 말자는 말씀을 처음에 드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뭔가 미심쩍은 부분을 남겨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네. 방금 말씀하셨는데 친윤 인물인 것 같아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원래 수원에 있을 때만 해도 4급이었는데 갑자기 영전에서 나급까지 올라온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그 자체 감사라든지 민주당이 11일 월요일에 구치소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좀 조사가 있어야 될 그런 것 것도 같아요.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그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퇴임을 앞두고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마지막 승진을 시켜줍니다. 예. 그런 케이스로 해서 승진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누군가 권한대행이 누구 시절인지 모르겠지만 권한대행이 갑작스럽게 이 서울구치소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려고 보낸 건지 그러니까 자꾸 이게 정상적으로 집행이 안 되니까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것들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이쪽에서는 형사 절차에 따라서 엄격하게 집행을 하되 대신에 그 안에 뭔가 미심적인 부분을 남겨놓으면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특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정리를 한 상황에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 네. 네. 그 CCTV하고 보디캠 공개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특이한 게 윤석열 측에서 얘기가 나온대요. 김계리 변호사도 CCTV를 공개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변호사 측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떤 계산인 거예요? 저는 이제 저도 어제까지는 CCTV 공개라든지 바디캠 공개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는 자세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측 변호사들이나 법률 대리인단이 하는 이 언론 플레이들을 좀 보니까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아, 그래요?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오픈하면 되게 재밌지 않겠어요? 네. 솔직한 얘기로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겠죠, 관심 가지겠죠. 꼭 볼 거예요. 그 영상을 보고 또 갑론을박하면서 우린 떠들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 영상 공개한 것을 두고 또 논란이겠지만 영상 내용을 두고 모든 국민과 특히 이제 보수 성향의 언론사들이 이걸 가지고 인권 유린이다 어쩐다 해외 기준에 비춰봐서 어떻다 전직 대통령인데 어떻다 이거는 심했다 이거는 그럴 수 있는 거다 여러 또 논란이 불거집니다. 그러면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잃어버려요. 체포영장은 그냥 집행하면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안에서 윤석열이 뭐 바지를 내리든 옷을 벗든 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집행하면 되는 거고요. 거기 안에서 뭐 10여 명이 의자를 들다가 미끄러져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찍고 사실 뭐 체포 과정에서 그런 일만 있겠습니까? 더한 일도 있었겠죠. 윤석열 피의자 말고 우리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이행하고 집행하다가 다친 피의자가 윤석열만 있겠냐고요. 근데 우리 체포영장이라는 의미는 인신을 구속하고 물리적으로 어쨌든 수갑을 채우는 것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영상을 딱 공개를 시켜놓고 우리가 이 방송에서 야 저거 보세요. 신문에 나와가지고 막 그 영상 잘라가지고 아주 선정적인 것만 딱 보여주고 야 어떻게 이 64세 먹은 윤석열이를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사설 칼럼 보도 이게 없겠습니까? 저는요 그 공개해가지고 저의 만족도는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이 영장 집행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특검 수사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와, 아마도- 정말 중요한 부분 지적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럴 거예요. 같은 상황을 보고 100%각 다른 해석. 다르게 해서 양쪽이라는 표현 안 쓰겠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미 인지 부조화 상태예요. 그러니까 계엄을 저질렀는데도 그게 내란이 아니라고 하고 변호사라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에서 개몽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마 집회에서 그거 틀면서 그거 틀어놓고 보면서 우는 사람들 나올 겁니다. 아, 맞죠.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그걸 보고 또 반대로 상식을 가진 분들도 제가 아까 그래서 긁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그걸 보면서 분노하는 분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분명 나올 거예요. 왜 저걸 가만히 두냐고. 저거 멀쩡한 팔다리 지금 경비 대원들 까마귀라고 불리는 저 조직폭력배들도 제압할 줄 아는 사람이 뭐 저거 하나를 못 끌어내가지고 저기서 왜 물러나냐고 이런 얘기 나와버린다고요. 그거를 윤석열 측이 원할 거예요. 그렇겠네요. 다른 누구도 아니라. 그리고 또 답답해하시는 시민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우리가 꼭 무슨 뭐 이종격 투기라든지 축구 경기 이런 거 볼 때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넣어가지고 헤딩을 해야 되는데 저기서 이제 왼쪽으로 가드를 때리고 오른쪽으로 뭐 어퍼컷을 날려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자를 드는 10여 명이라는 그 기동대가 윤석열이라는 거구를 의자로부터 들어가지고 옮기는 과정이 만약에 CCTV로 공개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기에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기 뒤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빠져가지고 윤석열 앞에 수갑을 채웠어야 되는데 아마 이런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체포영장은 응당 그냥 집행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과정에 대해서 몰라도 됩니다. 윤석열이 그냥 광화문 KT 건물에 들어가는 것만이 국민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하자고 하는 거 안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이건 윤석열이 변호인단이 있는 곳으로 굳이 가서 연출한 것 같다라는 와. 거예요. 왜냐하면 방에서 집행을 했으면 넘어지건 뒹굴건 진짜로 큰 부상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윤석열 혼자 뭐라고 떠들면 법무부에서 그때는 야 CCTV 공개할까? 그럼 오히려 아무 말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찌됐든 변호인들이 봤다. 그리고 변호인들이 여론전을 하고 있죠. 여론전을 하고 있다. 그 적극적으로 오히려 CCTV 공개해라. 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면 안 돼. 아까 잘 지적했죠. 그래봐야 그자가 갈 수 있는 건 독방입니다. 그래봐야 그자가 있을 수 있는 데는 독방이에요. 그래봐야 사형이야.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이게 예. 정신승리가 절대 아니라 아하. 우리가 안 넘어가 도발에 넘어가면 화만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 네. 저도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정적으로는 저라도 뛰쳐 들어가서 몇 대 쥐어받고 끌고 나오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 사실은 참 이게 안타까운 얘기지만 윤석열이 속옷바람으로 갔다가 1차 영장 집행에 거부하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는 그가 부끄럽죠. 근데 그가 했던 행동 때문에 언더웨어 어쩌고 뭐 나오죠. 언더웨어 프레지던트 어쩌고 해가지고 외신에 보도가 되면 사실 윤석열 때문에 우리나라 망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 이 영상이 공개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들도 고려를 하자면 이건 어디까지나 그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그 특검팀이라든지 당시 그 집행에 관여했던 교도관들만 아는 내용이 되는 것이 맞고 3차 영장 청구 이후에 집행이 된다면 그냥 윤석열을 어떤 방식으로든 데려와가지고 조사에 임하게 만들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특검이 너무 쭈뼛쭈뼛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윤석열이 그 당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에 허리 통증 호소하고 뭐 팔이 뭐 이렇게 빠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거 상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리고 의무실 갔는데 아무 증거 그래요. 없더랬다면서요. 그래서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독방에 있을 때 네. 그냥 일과 시간 시작하자마자 우르르 들어가서 기동대 처음부터 들고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거기서 옷은 입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속옷까지 벗고 있지. 그럴 틈도 주지 않고 바로 이제 거기서 이제 어쨌든 미란다 원칙 고지해야 된다. 영장 절차이기 때문에 예. 고지하는 순간에 저항하려면 그때부터 딱 제압한 상태에서 바로 수갑도 이제 다치지 않게끔 보호장구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동시에 채워서 그렇게 그냥 데리고 나와야죠. 그리고 떠매고 나와야죠. 이 그럼- 틈을 주면 안 돼. 틈을 주면 뭐든지 해요. 이 그 인간들. 민주당이 월요일에 구치소 가잖아요. 네. 가서 지금 CCTV를 보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굳이 CCTV를 볼 게 아니라 구치소장을 좀 따져 물어야 되지 않을까? 책임 그것도 소재를. 동시에 하지 않을까요? 어. 그리고 이게 뭐 물론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민주당 의원들에게만
서울구치소 측에서 그 CCTV를 보여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차피 이쪽 피의자 쪽에서 동의했다라고 하니까 전부의 국민 전부에게 공개하는 것, 법무부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 혹은 뭐 국회 뭐 상임위에서 뭐 공개를 하는 것, 이것은 피의자 쪽이 오케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쪽에서만 가가지고 그 영상을 눈으로 보고 또 구두로 또 민주당 의원들이 설명하게끔 할지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 당연히 구치소장에 대한 면담은 신청을 하겠죠. 지금 따져 물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게 자꾸 영상 공개에 대해서 저희가 길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마음이 좀 여리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 그 영상을 보더라도 난 정말 저 내란 수괴가 화면에 나오는 건 끔찍히 싫지만 CCTV 화면이라는 게 그렇게 선명하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냥 어떤 그 사람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뭐랄까 작게 담겨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흉측하다고 못 보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실제 그 대상이 누구냐를 떠나서 저런 행위 자체를 그래도 저건 너무했다라는 식으로 좀 관대하게 보실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너무 착한 분들이 많아서 저는 사실 이 영상을 디테일하게 공개하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론전에 끌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그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